여러분, 새벽 2시나 3시쯤 아무 이유 없이 눈이 번쩍 떠진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잠자리에 들 때는 피곤했는데 눈을 뜨고 나면 머리는 또렷하고 다시 자려고 하면 오히려 잠이 멀어지는 느낌. 저는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은 꼭 새벽에 한 번씩 깹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신 분들께는 아주 흔한 수면 변화입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 각성이 왜 생기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안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새벽에 깬다고 해서 곧바로 수면 장애이거나 큰 병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잠은 밤새 한 가지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얕은 잠과 깊은 잠이 교대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을 회복시키는 깊은 잠은 줄고 외부 자극에 민감한 얕은 잠이 늘어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작은 소리 하나, 미세한 빛 하나에도 뇌가 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는 수면 리듬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체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고 수면을 유지해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몸은 천천히 깨어날 준비를 하는데 아직 아침은 아니라서 중간에서 멈칫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눈을 뜨게 되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각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새벽에 깼다고 해서 당장 다시 자야 한다고 조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뇌를 더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새벽에 깼을 때 잠을 쫓아내는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잠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웰빙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함께 지켜주세요. 이제부터는 왜 다시 자야 한다는 생각이 선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뇌를 깨우고 잠을 밀어내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눈이 떠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은 갑자기 바빠집니다. 지금 몇 시지? 이러다 아침까지 못 자는 거 아니야? 내일 하루 망치면 어쩌지? 저는 이 생각의 시작이 잠을 가장 멀리 보내는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잠은 의지로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사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시 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뇌는 상황을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몸에서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지고 호흡은 얕아지며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는 잠들기 위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기 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눈을 꼭 감고 몸에 힘을 주고 제발 자자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는 행동은 불을 끄려다 스위치를 더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잠은 고양이와 같습니다. 부르면 도망가고 가만히 있으면 다가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 압박에 더 민감합니다. 한 번 깨면 다시 못 잘 것 같다는 기억, 잠 부족이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걱정, 이 생각들이 쌓여 새벽에 깨는 순간 자동으로 불안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룻밤 잠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몸이 크게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회복을 다른 시간에도 나누어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뇌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깼을 때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떠올리시라고 권합니다. 지금 바로 잠들지 않아도 괜찮다. 몸은 다시 잠으로 갈 줄 안다. 이 생각 하나가
각성의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시면 새벽 각성을 덜 두려워하게 되고 잠을 대하는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도 예전만큼 푹 자지 못한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잠은 깊은 잠과 얕은 잠으로 나뉩니다. 깊은 잠은 몸을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근육이 회복되고 뇌가 쉬고 다음 날의 에너지를 채웁니다. 얕은 잠은 외부 자극에 민감한 상태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몸의 불편함에도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밤에 깊은 잠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깨도 다시 잠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서부터는 이 깊은 잠의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얕은 잠이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 잠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몸의 시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시계는 앞당겨집니다. 예전보다 잠은 일찍 오고 깨어나는 시간도 빨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새벽 2시나 3시쯤 중간에 눈이 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은 조금씩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아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변 신호, 관절 불편감, 근육 뻐근함 같은 작은 신체 자극들이 더해집니다. 얕은 잠 상태에서는 이 자극들이 각성의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자주 깬다고 해서 잠을 잘못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나이에 맞게 잠의 방식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억지로 되돌리려 하면 수면은 더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이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잠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부터 그 부분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눈이 떠진 뒤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 가운데에는 잠을 다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새벽 각성 후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아직 3시간 남았네. 이제 2시간도 안 남았네. 이 계산은 불안을 키웁니다. 불안은 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시간을 볼수록 아직도 잠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쌓이고 그 생각이 뇌를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침실에 있는 시계를 시야에서 치우시라고 권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손에 드는 행동입니다. 뉴스를 보지 않아도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화면을 켜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지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뇌는 아침이 왔다고 착각합니다. 알림 소리나 진동도 각성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취침 전에는 무음이나 방해 금지 설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침대에서 버티는 행동입니다. 눈을 감고 계속 뒤척이며 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이 행동은 침대와 각성을 연결시킵니다.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아니라 걱정이 먼저 떠오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 연결이 반복되면 침대 자체가 긴장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이지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새벽에 깼을 때 이 3가지 행동만 피해도 수면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제부터는 새벽에 깼을 때
몸과 뇌를 덜 깨우는 선택이 어떤 것인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깼을 때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외부 자극입니다. 이 자극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은 다시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 소리입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집안의 작은 생활 소음, 시계 초침 소리 같은 미세한 소음도 얕은 잠 상태에서는 뇌를 쉽게 깨웁니다. 가능하다면 창문을 닫고 주변 소음을 줄이십시오. 필요하다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 분들께는 선풍기 소리나 잔잔한 백색 소음이 잠을 돕기도 합니다. 다만 이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편안한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빛입니다. 어두운 환경은 뇌에 밤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반대로 작은 빛 하나도 각성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복도 불빛, 창밖 가로등,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불빛, 이 빛들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깼을 때는 불을 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움직여야 한다면 아주 약한 조명만 사용하십시오. 눈이 완전히 밝아지지 않도록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극은 정보입니다. 뉴스, 메시지, 날씨 확인. 이 모든 정보는 뇌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생각이 시작되면 잠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깼을 때 아무 정보도 넣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지 말고, 읽지 말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조용하고, 어둡고, 단순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쉬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신호가 쌓일수록 잠은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새벽에 깼을 때 가장 힘든 선택 중 하나가 계속 누워 있어야 할지, 잠시 일어나야 할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침대를 벗어나면 잠이 완전히 깨버릴까봐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계십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누워 있는 것이 오히려 잠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깬 뒤 한동안 졸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몸은 이미 각성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침대에 누운 채 뒤척이기만 하면 침대와 긴장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뇌는 침대를 쉬는 장소가 아니라 생각하는 장소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 연결이 반복되면 침대에 눕는 것만으로도 잠이 아니라 각성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잠에서 깬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느껴질 때는 잠시 몸을 옮기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활동은 아주 단조롭고 자극이 없어야 합니다. 책을 읽더라도 흥미로운 내용은 피하십시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의자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밝은 불은 켜지 마시고 환경은 여전히 밤이라는 느낌을 유지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졸음이 다시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눈이 무거워지고 하품이 나오고 생각이 느려질 때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께는 침대가 아닌 소파나 다른 공간이 오히려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이 다시 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잠은 붙잡을수록 도망가지만 길을 비켜주면 다시 돌아옵니다. 몸의 신호를 믿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순간 잠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깼을 때 잠을 방해하는 것은 생각만이 아닙니다. 몸이 긴장된 상태라면 뇌도 함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몸과 마음을 같이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도움이 되는 방법은
호흡입니다. 우리는 긴장할수록 호흡이 얕아집니다. 얕은 호흡은 뇌에 계속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럴 때 천천히 숨을 조절하면 뇌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이 4-7-8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7초 동안 멈춥니다.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해 보십시오.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이 호흡은 심장을 진정시키고 신경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근육 이완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부위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마, 턱, 목과 어깨, 이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면서 얼굴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마에 힘을 빼고 눈 주변을 느슨하게 하고 턱을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목과 어깨, 팔과 손, 몸통과 다리,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힘을 풀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잠이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몸이 먼저 쉬어야 뇌가 따라옵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근육이 풀리는 순간 뇌는 이제 쉬어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쌓일수록 잠은 서서히 다시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머릿속은 유난히 바빠집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앞으로 해야 할 걱정, 이미 지나간 생각들, 이 생각들이 이어질수록 잠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흥미가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지루함은 잠과 아주 가까운 상태입니다. 사람의 뇌는 새로운 정보가 없을 때 자연스럽게 쉬려고 합니다. 반대로 자극적이고 의미 있는 생각이 많을수록 뇌는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깼을 때는 의미 없는 단조로운 것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숫자가 헷갈려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주 단순한 상상입니다. 익숙한 길을 천천히 걷는 모습, 같은 풍경을 반복해서 바라보는 장면. 이 상상에는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전개도, 결론도 필요 없습니다. 단조로울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집중은 복잡한 생각을 밀어내고 뇌를 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잠은 집중을 내려놓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집중의 수준을 낮출 때 옵니다. 지루함에 머무는 동안 뇌는 더 이상 깨어있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 순간 잠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조용히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차분히 실천해도 새벽 각성이 계속된다면 한 번쯤은 몸의 신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벽 각성은 생활 습관과 수면 리듬의 문제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성 불면증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고 그 상태가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환은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자주 막히거나 코를 심하게 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 이때 몸은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하지불안증 후군도 놓치기 쉬운 원인입니다. 다리가 불편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불편해져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이 증상은 잠들기 전이나 새벽에 특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예순 이후에는 갱년기 변화도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몸의 호르몬 균형이 바뀌면서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식은땀이나 두근거림으로 잠에서 깨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 자체보다 그로 인해 낮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가 중요합니다. 낮 동안 졸음이 심하고 집중이 안 되고 기분이 계속 가라앉는다면 전문의 상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병원을 찾는 것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제때 확인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잠은 참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 정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역시 숙면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이게 다 병은 아니었구나. 내 몸이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이미 절반 이상 이뤄진 것입니다. 새벽에 깨는 일은 실패가 아닙니다. 노화의 징조도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이 보내는 아주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신호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자극을 줄이고 몸을 느슨하게 하고 생각의 속도를 낮추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몸이 원래 알고 있던 방식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더 관리하고, 더 조심하고, 더 잘 자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잠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허락의 결과입니다. 이제 쉬어도 괜찮다고 몸에 알려주는 것. 그것이 잠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밤 또다시 새벽에 눈이 떠진다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그 한 문장이 뇌를 진정시키고 몸을 다시 눕게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번의 밤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덜 잤다고 해서 내일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잘 잤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불안 대신 이해를, 조급함 대신 여유를, 통제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쌓일수록 잠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저는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아붙일 뿐입니다. 오늘 밤은 잠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잠을 설득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길을 비켜주십시오. 그러면 잠은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남겼다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웰빙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건강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을 바꾸면 수면이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생활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밤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